안녕하세요. 안산의 미랄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회의 과정과 시작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여러 군데서 생각하고 일어나고 있는 마을 만들기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를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실행할 때 역시 이것도 채용을 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목회에 있어서 마을 목회 방법은 이것은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다 떨기와 실행이라고 하는 큰 두 꼭지가 있는데, 이 수다 떨기와 실행이라고 하는 큰 꼭지 안에는 이제 모두가 다 5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다 떨기에는 바로 대화와 관계 형성, 그리고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 위에 실행에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대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7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눈에 보는 마을 만들기 7단계 허들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 목회의 방법론이 이 가운데서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 행정이나 또는 공동체 운동이나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했던 교수님들과 또 활동가들이 이제 스타디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단계로서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을 때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서울 같은 지원센터나 대전이나 또는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이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그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수다를 떨므로써 바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하나하나가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다 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시작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수다 떨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의 방법으로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여러분 화면에도 나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나오지만 수다 떨기, 듣기, 이것은 바로 할 일을 찾는 일, 섬길 일을 찾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미랄교회 1층에 이제 전에 이사하기 전에 1층에가 카페였었는데, 이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모였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분이 이제 처음에 월피동 광동마을 주민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모였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각 주제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팀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찾아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을 샘플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여기 보면 공모사업 주제별 유형 분류표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야에다가 공모를 하라, 이러이러한 것이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환경, 문화, 복지,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큰 꼭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유형에서는 공공공간 개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거점 공간 만들기, 그 다음에 육아, 축제 공연 체험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미디어, 마을 문화 조성, 그 다음에 어린이 노인 돌봄,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생태 교육, 마을 교육,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유형에 대해서 5-6가지씩 쭉 이렇게 샘플을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샘플은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꼭지가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분야 저런 분야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 마을 목회의 방향과 동시에 마을 목회의 사업에 대한 것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야가 다 뭐냐면은 공모전에 낼 수 있는 분야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공공공간을 개선해서 놀이터를 개선하겠다, 또 마을 텃밭을 만들겠다,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과 함께 너무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러면 우리 동네를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지금 풀어야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이걸 해보면요 항상 나오는 얘기는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심지어 이러한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만 해결해도 대통령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의 사회를, 좋은 환경의 주거 환경을, 또 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프로젝트가 되고, 그것이 역시 또 환경적인 문제면서 좋은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모사업 주제별 유형 분류표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목사님들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분야를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면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책들이 나오냐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매년마다 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줘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했던 결과 보고서 책이 나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웹사이트만 찾아 들어가면 무료로 다 PDF 파일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미 우리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과, 또는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을 목회의 패턴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어떤 일들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미 우리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뒤만 따라가도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뒤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으면, 안산에 있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안산에 처음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할 때 90년쯤에 오셨나? 95년쯤에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안산에서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몇 군데 다녀봤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가, 그리고 거의 모인 성도들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안산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안산에서 먹히는 설교는 어떤 것이고, 어떤 패턴을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안산에서도 벌써 서너 번째 되는 큰 교회로 30년, 20년, 몇 년 만에 부흥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미 먼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샘플들이 그 샘플들뿐만 아니라 샘플들을 따라서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잘한 것에 대한 보고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그 보고서도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순서대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같이 연구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어떻게 마을 목회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러이러한 환경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또는 복지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 상식과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고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내가 이러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따라와 하면 파퓰러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뭐냐,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그것은 지속성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면서 할 일을 찾는 일인데, 이 할 일을 찾기 위해서도 이미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을 이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씁니다. 선진지, 먼저 잘 돼가고 있는 것을 가서 보는 것이죠. 또는 벤치마킹이란 말도 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월피동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가서 했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인데, 왼쪽에 나오는 이 그림들은 이제 해방촌, 서울 해방촌, 남산 밑에 해방촌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방촌을 탐방한 것이에요. 아니 무슨 해방촌이 선진지야. 근데 마을을, 오래된 마을을 변화시켜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오래된 동네가 변화됐을 때 어떤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해방촌에 가니까요. 해방촌은 6.25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해방촌의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생긴 곳이 해방촌이에요. 그 이후에 6.25 때 더했고, 거기 가보면 정말 처음 해병대가 교회를 지었던 해병대 교회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해방촌에 가면은 큰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큰 교회당이 바로 뭐냐면 6.25 전쟁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한 부류가 만든 것이 영락교회고, 한 부류가 만든 것이 해방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역사만큼이나 해방촌에 있는 해방촌 교회 역사가 그만큼 오래된 교회죠. 아주 우뚝 건사하게 맨 높은데, 해방촌 맨 높은데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6.25 때 세워졌던 바로 해방 그 해병대 기념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진지 견학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와 히스토리가 있는 곳에 그것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을 목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살리기와 거기에 복음을 입히면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중간에 툭 끌고 나온 게 뭐냐면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노릇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성전이 들어서잖아요. 스토리죠. 히스토리죠. 그런 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신령과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다. 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 히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해결을 해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네 이야기도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입힐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선진지교회의 해방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오른쪽은 이제 그 뭐죠? 그 호텔 델룰라? 누구예요? 아이유가 저 주인공으로 나왔던 목포예요. 이게 목포 근대문화 역사관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이 근대문화 역사관 가면 그 뒤에 보면 방공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물들이죠. 이런 건물들의 이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를 입혀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러 오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까지 만들어졌냐면요. 재밌는 것은 동네 해설사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구경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1시간에 20만 원 달라고 그러던가요. 한 번 돌아준대. 2시간쯤 돼. 마찬가지 여기서도 돈 줬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해방촌에서도요. 그 해방촌 해설사 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2시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설명 다 해주는데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보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순천. 여기도 밑에도 순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벤치마킹할 장소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 밑에 있는 그림 엄니 욕보쇼잉 하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언덕바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옛날 집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도시 재생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벤치마킹의 장소이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곳에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 동네에서는 어떻게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켰느냐 한다면 만약 우리들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을 목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각 자기가 맡고 있는 마을 목회 현장을 벤치마킹의 현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산의 마을 목회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이 마을 목회 네트워크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몇 번인가요? 3번인가 4번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원도 받고 또는 우리 안산 마을 목회 네트워크와 함께 통합 측의 부천 노회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천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를 들자면 뭐 신동리에 그 오필승 목사님의 교회를 탐방한다든가 또는 저 어디죠? 그 보령의 도시재생 현장 센터를 거기도 다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 도시재생 현장 센터장이거든요. 그런데 탐방한다든가 또는 이런 장소들을 또는 심지어 어디까지 갔었냐면 저기 목사님들이 차 그 12인승 그레이스 그 그랜드 스타렉스에다가 타가지고 저
전주도 갔었고, 그 다음에 전주 밑에 있는, 전주 옆에 있는 그 군산도 갔었고, 그런 데서 가가지고 현재 마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곳에 탐방하기도 하고, 저기 광주 순심교회도 갔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탐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거치면은 다시 또 안산 마을 목회 네트워크에서도 이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을 목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을 목회를 잘하고 있는 현장을 탐방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사업 관계 형성하고 사업 주제를 발견하면 사업 주제를 발견해서 그 사업 발견한 주제를 가지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바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잘하고 있는 데를 같이 찾아보자는 얘기죠. 잘하고 있는 데를 같이 찾아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자원조사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 마을 자원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 방법이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건 지역조사 방법론 중에서 아주 쉬우면서도 탁월하게 만들어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시면은 이것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아니죠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각 마을을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을 하냐면 동네 한 바퀴 방법에 대한 강의를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을 정하고 이제 컨셉을 정해요. 왜냐하면요, 왜 그 구역은 이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명쯤 모였다 그러면 5명씩 또는 4명씩 5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역을 다 정해서 이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해서 뭘 찾냐면은 이제 개선할 점, 보존할 점 또는 사진 찍기, 주민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각 사진 찍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지도를 펴놓고 만들어진 내가 동선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동네 한 바퀴 했던 것을 정리하는데 이제 사진을 정리하고 주민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보고하면은 주요 아젠다와 키워드가 발표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키워드가 도출되죠. 그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동네 뭐가 좋으냐, 어떤 일이 문제가 있냐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천에 있는 그 부천 약대동에 이제 우리 이원돈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한번 동네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한번 저렇게 이 동네 한 바퀴 해봅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참 우리 약점이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자고 하나요? 그래. 왜 못합니까?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힘들면 시장 안에서 일하는 시장 안에 그 호떡집 아줌마 붙잡고도 일해보라고 얘기해보라고. 근데 마침 그 시장 앞에 호떡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술술술 얘기 나와요. 호떡집이니까 호떡 10개 사주고 1,000원짜리 10개 사주고 먹으면서 이 동네 몇 년 되셨습니까? 이 동네 문제가 뭡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몇 사람이 호떡 먹으러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다 한 사람은 이 동네가 벌써 30년 내가 살고 있다고 뭐가 좋다고 그랬더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게 뭐 좋다고 이러면서 또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 동네에 왜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는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좋아하고 저 사람은 왜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 적어놓으면 이것이 이 동네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면서 또는 보존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라는 것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까?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던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팁을 좀 가르쳐 드렸죠. 뭘 가르쳐 줬냐면은 간단한 팁이에요. 지금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주민님께서는 어떤 점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참 좋은 게요. 아, 여기는 나중에 마을 축제할 만큼 큰 공간이 있구나. 아, 여기는 저것을 한평 공원으로 만들어도 참 좋겠구나. 저기 쓰레기 있는 거 치우고 거기다 벤치와 의자를 좀 놓으면은 사람들이 참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가 뭐예요? 그것 하나가 동네를 섬기는 프로젝트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연초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다가 공모를 내는 거죠.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해가지고 아 이거 좋은 멋진 프로그램이다.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잘 멋있게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평 공원이 만들어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멋진 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아 이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만든 거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공식 또는 뭐 준공식 같은 거를 동네 동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나 도의원 다 불러 모으고 시 직원들 불러 모아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면서 그 팀에서 만들어가면 교회도 알려지는 것이고 복음도 전파되는 것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자원 조사라고 이 동네 한 바퀴는 쉽지만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는 제가 5번, 6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자원 조사의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그래서 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삶의 현장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특징이 뭐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월피동 광동 마을에서 이제 사실은 1994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94년에서 2011년에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무려 이제 25년을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25년을 목회를 하고 그곳에 살았는데 5년 전부터 마을 목회하기 전까지는 동네 관심도 없었고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여러 군데서 몰려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도 관심 없고 동네도 우리 교회 관심 없고 우리 교회도 동네 관심 없고 그러니까 동네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외지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제가 마을 목회를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목회 현장, 교회가 위치한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아 뭐가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흔히 말하는 경영에서 말하는 스왓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SWOT 아시죠? 강점, 그다음에 약점, 기회, 위험 요소 이런 SWOT 분석을 해서 우리 이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마을 자원 종사를 하면서 마을 자원 조사를 하면서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이 강점이다. 초등학교가 있다. 이건 강점입니다. 약점은 좀 외진돼 있다. 약점이죠. 위험 요소 약점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돼.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닌다.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긍정적인 요소는 또 뭡니까? 기회는 뭡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강점이고 또한 기회죠. 이걸 바로 마을 자원 조사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 자원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마을 계획 세우기거든요. 이 마을 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동네 전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월피동에서 마을 계획 세우기를 하면서 18년, 19년 2017, 18, 19, 3년 동안 계속해서 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2017년에 그 2018년이고 2018년에 어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왔고 2019년에는 뭐가 나왔고 2020년 뭐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과가 마을 계획 세우기 해가지고 분과가 뭐냐면은 광덕지구, 삼일지구, 신앙지구인데 월피동에는 광덕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신앙초등학교가 좀 세 군데 이렇게 딱 나눠 있고 이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각 지구별로 나눠서 분과가 안전교통, 주거환경, 문화예술, 교육복지, 마을자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경제활성화 이런 6가지의 분과로 나눠서 그 분과별로 각 지구별로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마을 계획 세우기가 이거는 이제 그 2018년 또 2019년에 2018년이군요. 2018년에는 3일 초등학교에서 동네 사람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19년에는 이제 그 조금 축소해서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을 계획 세우기란 여기 이제 정말 이거 하면서 2년 동안은 아주 정신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리빙랩이라고 하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의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모으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 그러니까 마을 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근데 마을 목회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분야는 이 분과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분과로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6가지 기본 분과에서 그렇다면 요거 하나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자원 조사를 하면서 동네 한 바퀴 하면서 또는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의견을 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을 계획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을 계획에 나왔잖아요. 안전교통 분야에서 뭐 CCTV 확보라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왔으면 CCTV를 좀 더 많이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마을 만들기나 마을 목회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냐? 시의원에게 요구할 것이냐? 교통과에다 얘기할 것이냐? 어디에다 얘기할 거냐?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에게 요구해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킬 것인가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예산은 어디에서 따서 할 거냐. 이거는 경기도 예산을 할 거냐, 안산시 예산을 할 거냐, 아니면 안산시에서도 마을 만들 것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문화재단 것을 할 거냐, 또는 환경재단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을 계획을 쫙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일의 아젠다를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하나하나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또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꽃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데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린이에게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면 그런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움직일 때 아주 멋진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반적인 공동체를 차근차근 신앙 공동체로 끌고 가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려면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 세우기죠. 마을 공동체, 사업 공동체. 이것은 이제 얼피동 주민협의회 출범식이 2018년에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구석에 여기 앉아 있네요. 예.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회장이시고 여기 또 있는 분이 이제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새마을회 회장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민협의회 출범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협약서 하얀 거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주민 공동체 여기 보면 약 20개 정도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있고 또는 관변 공동체가 있을 때 관변 공동체에 모여서 사인을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협력해서 이 월피동 우리 안산시 월피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체 만드는 것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적어도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유번호증을 내야 되거든요. 고유번호증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건 개인 사업이 아니고 단체 사업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이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다 가능하고 이제 체크카드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법인은 아니지만 법적인 자격을 갖추는 중요한 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꼭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 공동체 이름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랄교회 주민 공동체가 겨자씨 커뮤니티고, 왜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겨자씨가 뭐예요?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이제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회복, 이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그래서 누가 하느냐? 주민 스스로가 한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주민 스스로다. 그러니까 여기 주체에 바로 교회와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보면은 이제 태동은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내용은 경제,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 또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런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쭉 순서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 경제와 연관성을, 관계성을 갖게 된다. 해서 샘플로 보면 마을 카페를 한다, 공동육아를 한다, 마을 생협을 세운다, 마을 기업을 세운다, 마을 미디어를 한다, 마을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 찾아보고 함께 일거리 마련하고 함께 소식 나누고 함께 즐기는, 모두가 다 함께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마을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사업 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관이 아니라 주민 주도로 실행하는데, 이제 마을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와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의 목표는 차근차근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마을 공동체 주체별 역할은, 이제 행정은 시, 군구 행정은 기반 마련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일정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예요. 시나 구나 이제 광역단체장체, 저는 그냥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 아니면 안산시,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교육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주민공동체가 5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죠.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교회 자원, 인적, 물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고, 마을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마을지원센터, 안산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에게서 이제 실제로는 관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사업 지원을 신청 접수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리들 그 단체에게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이 프로세스 중에서 마을 만들기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한 번 강의 들어서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셀 목회를 공부하면서 빌 베캠 목사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6번쯤 들으니까 꽤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번째 강의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요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2번쯤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프로세스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을 목회 하셨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나 다음이나 시간이 되면은 그 이 마을 목회 과정, 이 마을 목회 과정에서 특히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목회 과정에서의 그 신학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을 성공의 사도리와 성경적 배경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